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목요일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매일 증시에 큰 이슈를 하나씩 던져주고 있죠. 자, 요즘 들어서는 뭐 무역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진짜 전쟁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리아에서 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학살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에 대한 보복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글 주제는 그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요. 자, 미국이 전쟁에 개입했을 때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의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 전쟁 리스크, 트럼프의 전쟁 리스크 중심에 있었는데, 지금은 또다시 뭐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중동이 그 전쟁 리스크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자, 호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엄청난 전쟁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글로벌 경제에 돈이 뿌려진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제가 대략적으로 미국이 사용한 전쟁 비용을 뭐 굵직굵직한 전쟁 비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자, 1차 세계대전은 대략 200억 달러,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2960억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데 2차 대전은 세계대전이잖아요. 자,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300억 달러. 예, 국지전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확 줄었죠. 그래도 한 나라에서 쓴 전쟁 비용치고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베트남전 10년 동안 1110억 원. 그리고 1차 걸프전 때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610억 원. 그리고 2003년에서 대략 한 7, 8년 이어졌던 이라크전 때 7150억 달러를 썼습니다. 예.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정제 비용이 크게 높아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전쟁 당사국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는 미국이 전쟁을 하면 호재다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분명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자, 2000년대 중반에 글로벌 증시, 부동산, 그리고 경기 화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IT 버블이 붕괴되고 몇 년 동안 침체장이 있다가 본격적으로 그 흐름이 상승으로 턴한 시기가 바로 2003년 봄 2차 이라크전이 발발했을 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때 당시 이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 비용이 풀리면서 호재로 반영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증시 참여자들에게 일정 부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좀 다차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어쨌거나 전쟁 분위기는 심리적 불안을 키우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제3국에서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전쟁은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나오는 단어대로 bad, 나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신들이 전하는 뉴스들 보면 자극적인 뉴스들 정말 많이 나오게 되죠. 자연스럽게 사람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은 결국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이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은 긴장이 해소되면서 증시가 그 후에 쭉 불안하면서 하락하다가 안정을 시작하는 순간 안정을 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전 때도 그랬습니다. 그 직전까지 전쟁 한다 만다 전쟁한다 이런 분위기였다가 이라크전 개전했다 하는 순간 시장이 확 돌아섰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은 뭐 심리적인 부분에선 단기적으로는 부담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물가하고 그 외의 요소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차적으로는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중동 개입 어쨌거나 중동은
세계 각국에 석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수출하는 석유 저장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될 경우에는 어쨌거나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나마 전쟁이 빨리 마무리되게 되면요, 마치 이렇게 V자 거꾸로 한 것처럼 빨리 상승 하락하지만, 좀 전쟁이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심리적 불안과 함께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70년대 유가 파동 공포를 부추길 수도 있어요. 자, 보게 되면요, 두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걸프전, 아버지 부시 때죠. 전쟁이 빨리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짧게 올랐다가 금방 무너졌고, 이제 2003년 이라크전 때는 이게 완전히 끝나는 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유가 엄청나게 올랐죠. 전쟁이 길어지고, 중동 쪽에서 전쟁이 길어지고 충격적일수록 유가는 더 크게 혹은 길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이제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이지요.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 상승을 자극하게 됩니다. 자, 1차 걸프전 당시에는 유가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짧게 올랐다 내렸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짧게 올랐다가 오히려 그 이후에는 하향 안정세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2차 걸프전 때는 2003년 이후 물가가 완만한 상승세 속에서 제법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자,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고 싶어지게 되죠.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급하게 오르고, 그리고 전쟁 비용이 확 풀려서 물가가 확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금리 급등에 따른 금융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물가 상승 속도가 그렇게 급하지 않을 경우, 완만할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처럼 증시가 오랜 기간 상승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시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지금 만약에 정말 시리아에 미국이 군사력을 개입시킬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는 변수는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 속도가 증시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어쨌거나 나쁜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자, 지금 중동 화약고 또다시 불안해지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시리아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있습니다. 이거 양강이 붙으면 이거 만만치 않을 텐데, 자, 이거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더라도 만약에 유가 상승 속도가 완만하다, 생각보다는 치명적이지 않다 할 때는 시장이 생각보다 완만하면서도, 그리고 이전처럼 호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미국이 개입하고 유가가 폭등하고 물가까지 폭등했다 그럴 경우에는요,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 4번 올해만 해도 4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더 빨리 더 압축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증시를 만지는 큰 변수는 유가 상승 속도, 물가 상승 속도에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이번 이슈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